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너럴 라이팅 타스크 1 제 첫 번째 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라이팅 타스크 1은 편지 쓰는 것과 관련된 거죠. 타스크 1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지시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당신은 대학교에 방에 살고 있다, 기숙사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위치가 있으니까 이 방을 당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랑 share with, 공유한다라는 거죠. 즉 한 공간에 다른 학생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arrangement가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지만 배열, 배치라는 뜻도 있으니까 해당 문맥에서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학생과 내가 같은 공간에 배치된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find는 찾다가 아니죠. 오형식 동사로 쓰였으니까 가짜 목적어 it를 적었으니까 진짜 목적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accommodation officer, 이 대학의 기숙사 담당자라고 할까요? 이분에게 write a letter, 편지를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편지에 아무거나 적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편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설명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운지 역시도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숙박시설을 당신이 prefer, 선호하는지 역시도 말하세요. 즉 편지에 적으라는 거죠. 이렇게 제너럴 라이팅 타스크 1에서는 지시문을 정확히 읽으시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편지가 어떤 종류의 형태를 띠는지 역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숙사 담당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친구한테 보내는 것처럼 인포멀하게 적을 거예요? 아니죠. 포멀하게 격식을 갖춰도 적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편지의 목적이 어떤 건지 역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 이 편지의 목적은 나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내 눈매 때문에 내가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조용한 방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포멀하게 레터를 단계별로 어떻게 써가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비기닝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레터는 어떤 형태죠? 격식을 갖춘 포멀한 형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accommodation officer 이름 알 가능성이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의 이름까지 우리가 알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포멀하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처음에 1단계 비기닝 단계에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4글자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무렇게나 적는 것이 아니라 purpose, 이 편지를 왜 작성하는지 그 목적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볼 거고요. 대학교 숙소에 내가 지금 거주한다, 그리고 방과 관련돼서 불만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왜 편지를 적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부분, 내가 대학 숙소에 거주하고 있고 방과 관련돼서 불만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부분 관련돼서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적은 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봐요. King's IELTS. 자, 적어보셨죠? 친구한테 보내는 것처럼 너무 인포멀하게 적으신 건 아니죠? 자, 그럼 저도 하나씩 포멀하게 적어볼게요. 지금 내가 대학 숙소에 거주한다라는 거죠. 거주한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사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in까지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 거죠?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시문에서는 이렇게 room in college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지시문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이 지시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저라면 이걸 그대로 쓰기보다는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쓸 것 같아요. 즉 나는 대학교 숙소에 사는 거죠. 숙소라는 단어 accommodation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대학교 숙소에 거주한다 라는 의미 전달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 적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나도 알고 있고 내 편지를 받는 대상, 대학교 기숙사 담당자도 알고 있는 대학 숙소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정관사 더 쓸 수 있겠고요. 또는 대학교 기숙사 담당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숙소죠.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숙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어를 넣어서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방 관련돼서 불만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좋은 템플릿이 있는데요. 2단계 purpose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writing, 어떤 걸 작성하고 있다라고 writing까지 적으신 다음에 누구에게 작성하는지 to 다음에 대상을 적어주시고요. 불만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목적을 띈다라는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나타낼 때 in order to 쓸 수 있겠죠. 불만을 제기하다라는 콜로케이션, 이건 하나 외워두세요. 이렇게 file a complaint 이렇게 표현 쓸 수 있겠고요. 바로 불만 제기, 무엇과 관해서 하는 거죠. 어떠한 거와 관해서 전치사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전치사 about을 쓴 다음에 무엇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어떤 거 관련돼서 불만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방과 관련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관련돼서 불만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에서는 명사가 이렇게 있고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인데 영어에서는 명사를 먼저 적어주고 뒤에서 이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죠. 어떤 문법을 활용해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을 적어볼까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활용할 수 있겠죠. 앞에 있는 문제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that라고 잡아볼까요? 자, 그리고 동사의 have를 쓰고 명사의 problem을 쓰게 되면 콜로케이션으로 문제를 겪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되면 내가 내 방과 관련돼서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뜻이 전달이 되죠. 그런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적혀 있는 이 명사를 앞쪽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 이 명사가 앞으로 갔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that 다음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활용해서 문장이 세련되게 나오는 거죠. 즉 내가 당신에게 편지 쓰고 있는데 그것은 불만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과 관련된 불만이냐면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방 관련돼서 내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문제 관련돼서 불만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은 포멀하게 레터를 적을 때 어떠한 불만을 제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죠. 이 부분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타스크 1 라이팅 하실 때 시제에 굉장히 신경 써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대학 숙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적은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적었죠. 즉 이렇게 현재형을 썼다는 건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숙사에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쓴 거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요.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비동사 다음 해당 동사에 ing 붙여서 현재 진행형으로 적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완료 진행을 쓴 거죠.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을 썼다라는 건 이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시제는 오랜 기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내가 살고 있는 방 관련돼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제너럴 라이팅 편지 적을 때 시제 유념해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단계 purpose, 내가 이 편지를 왜 적는지, 편지를 쓰는 목적이 어떤 건지를 적어봤고요. 3단계에서는 우리가 받았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거 관련돼서 적으면 되고요. 즉 내가 지금 방을 룸메랑 공유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공부하기가 힘든지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 조건문 관련돼서 본론 첫 번째 문단에다가 어떤 아이디를 적는 게 좋을지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생각해 보세요. King's IELTS. 자, 생각해 보셨죠?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능동적으로 하셔야 실력이 느는 거니까 꼭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첫 번째 조건문 관련돼서 이러한 아이디를 바탕으로 글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학생과 방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룸메이트 행동이 무례하고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제너럴 라이팅 타스크 1 레터 적을 때 그럴싸하게 아이디어 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 소개하면 되겠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적당히 지어내시면 돼요. 자기 이름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제 이름은 준황이고 제가 지금 이 대학교 학생이니까 어떤 학생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루지 못했던 꿈 적당히 지어내면 되는 거니까 의대생이라고 할게요. 의대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medical stud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대학교에 수많은 의대생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내가 한 명인 거죠. 그래서 관사 어도 꼭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의과대학 1학년이라고 할까요? 1학년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1학년인데 벌써 불만 제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3학년이라고 하죠. 3학년이라고 할 때 습이라고 하면 안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third 그리고 year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 소개한 거죠. 제 이름은 준황이고요. 저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라고 적어봤어요. 자, 그리고 다른 학생과 방을 공유하고 있다. 이 부분 적으면 되겠죠? 내가 어떤 걸 공유한다라고 할 때 동사 어떤 게 있죠? 쉐어가 있죠? 방을 공유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방을 공유하는 거니까 전치사 with를 적어주고 여러 명의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한 명의 학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nother student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할 때 이 동사 쓸 수도 있겠지만 방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aware that 구조로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비동사 aware that 구조를 썼으니까 that 다음에는 새로운 주어와 동사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바로 어떤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바로 방을 공유하다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이 표현 가져와서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that 다음에는 주어 먼저 적어야 되는데 이거 동사죠. 주어 아니죠. 그러면 이 동사를 주어 자리에 적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o를 붙여서 투부정사 주어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that 다음에 주어를 잡았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잡으면 되겠죠? 동사 잡으면 되겠죠. 이 내용에는 없지만 이렇게 방 공유하는 게 학생들에게
요구된다라고 할까요? 어떤 거 하기를 요구하다라고 할 때 동사 expect를 적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해당 동사를 타동사로 쓰게 되면 방을 공유하는 게 요구하는 거죠.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인데 얘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방을 공유하는 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와 해당 동사의 과거 분사를 적어서 수동태로 적어준 거죠. 자, 그래서 방 공유하는 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만 적어주죠. 바로 학생들이라고 할까요? students. 자,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냐면 방을 공유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만 적어도 굉장히 잘 적은 건데 that 다음에 주어가 투부정사로 잡혔으니까 굉장히 길죠? 주어가 길면 어떤 주어를 쓸 수가 있죠? 가짜 주어 it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가짜 주어 it를 적어주고 진짜 주어를 뒤쪽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되면 우리가 지금 포멀한 말투를 적는 거니까 조금 더 포멀하게 들릴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하나 적어보죠. 나랑 같이 방을 쓰는데 룸메이트 행동이 무례하다. 그리고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내 공부까지 방해한다. 이 부분 우리 수강생분들이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스스로 한번 적어보죠. 자, 그러면 포즈 버튼 누르고 스스로 영작해보고 저랑 같이 맞춰볼게요. King's IELTS. 자, 영작해보셨죠? 이 부분은 제가 티칭하는 학생분이 작성한 거 제가 가져왔고요. 이 부분 첨삭하는 과정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룸메이트는 하나 단어니까 이 두 개 사이에 뛸 필요 없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이러한 상황을 내가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룸메이트의 행동이 무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룸메가 has a tend to 이런 표현은 없죠.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has a tendency to 이 표현으로 활용하면 좋겠고요. 또는 이 단어를 동사로 활용해서 tends to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바로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적었으면 괜찮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and가 있으니까 and 앞에 형용사 적었죠. 그러면 이거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 사생활 침해를 한다라는 느낌의 형용사로 하나 적어주죠.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invasive를 적어주게 되면 and 앞과 and 뒤가 문법적인 형태가 형용사로 같죠. 그리고 아까 적으신 것처럼 he has attended to 이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 짧고 간결하죠. 그리고 이분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게 커마와 위치를 사용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다만 이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각각 설명을 드릴게요. 내 공부를 방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동사와 해당 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서 수동태로 갈 이유가 없죠.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 공부를 방해한다. 이렇게 능동태로 가져가는 게 문법상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문법적으로 맞을지라도 내용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적게 되면 공부를 방해한다라는 의미가 전달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잠시 학교를 휴학한다 이런 느낌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 룸메의 행동이 무례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휴학하려고 한다 라고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신 건 아니죠. 즉 룸메이트 행동으로 인해서 내 공부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이 주어 부분은 그대로 살려주고요. and를 적고 여기다가 이거 내용 그대로 가져오고요. 지금 이 룸메의 행동이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나의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inhibiting, 방해하고 억제한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만 조금 더 고득점을 받고자 한다면 and 앞에 있는 주어와 and 다음에 있는 주어가 같으니까 and 다음에 있는 주어 생략하고요. and까지 생략하고요. 비동사까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 적고 동사 적고 이렇게 문장 하나 완성시킨 다음에 커마를 적고 동사에 ing 붙인 다음에 연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단계 본론 첫 번째 단락에 45자 정도 활용해서 적어본 거죠. 자, 이번에는 4단계 본론 두 번째 단락을 적어볼 건데요. 바로 본론 두 번째 단락에 적을 건 이 내용이죠. 바로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왜 공부하기가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본론 두 번째 단계 이 지시문 관련돼서 나라면 어떤 아이디어를 적을지 한국어로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포즈 버튼 누르고 꼭 해보세요. King's IELTS. 자, 적어보셨죠? 그럴싸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시험 기간인데 룸메가 사람들을 밤이고 낮이고 매일같이 초대해서 파티를 벌인다. 그리고 내가 룸메한테 정말 사람 너무 많이 초대하면 정말 나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방해돼 라고 수차례 내가 설명을 했다. 그런데 내 말을 룸메가 재차 무시하더라. 자, 이번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스스로 라이팅 해보시고요. 저랑 같이 맞춰볼게요. King's IELTS. 자, 해보셨어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역시도 제가 티칭하는 학생분 중에서 한 분이 작성하신 내용이고요. 이 내용 첨삭하면서 본론 두 번째 단락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 exam이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휴가 시즌이다, 시험 시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영어스럽게 들릴 것 같고요. 그리고 recent는 최근이라는 뜻이니까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바쁜 시험 기간이라고 할 때 너무 우리말 따라가신 것 같고요. 정말 바쁘다라는 느낌의 형용사 이거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현재 정말 바쁜 시험 기간 동안에도 제 룸메이트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방으로 초대해달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제를 과거로 쓰셨죠. 이렇게 시제를 과거로 썼다는 건 과거에 끝난 거예요. 따라서 과거 시제로 쓰게 되면 과거에 초대했는데 지금은 초대 안 한다는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기숙사 담당자에게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어떤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쓰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현재형으로 적으시면 좋겠고요.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 명사니까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야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룸메이트가 사람들을 계속 초대한다는 거죠. 어디에다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내고 있는 방 안으로 초대하는 거죠. 인투가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냥 사람들 초대한다고 하지 말고 좀 상황이 심각하다는 느낌을 좀 과장해 볼까요? 이렇게 군중을 나타내는 다수를 나타내는 느낌으로 people 앞에다가 이 단어들을 적게 되면 내 룸메이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방에 초대한다.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도 전달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 초대해서 어떤 거 하고자 하는 거죠? 파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목적을 나타내니까 for 다음에 parties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try to 어떤 걸 시도했냐면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행동이 나를 방해한다. 이건 너무 한국어적으로 생각하셔서 문장을 만드신 것 같고요. 바로 explain 설명하는 건데 누구에게 설명한다는 느낌을 넣어줘야 되니까 explain to 다음에 사람 구조로 써주는 거고요. 바로 내 룸메에게 어떤 걸 설명하려고 했냐면 그 다음에 적어주시면 돼요. 바로 그에게 어떤 거를 설명하고자 했냐면 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던 룸메가 이렇게 방에 사람들 초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내가 느끼기에 unfair한지, 내가 느꼈을 때 얼마나 불합리적인지 이러한 것을 내가 룸메에게 설명하고자 시도했지만 룸메가 계속적으로 나를 이그노링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단어 관련돼서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설명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그노어 하면 무시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그노어란 동사는 못 본 척하다, 못 들은 척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이렇게 울렸다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 이 전화벨 소리를 이그노어 하는 거예요. 이 전화벨 소리를 무시한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 전화벨 소리를 못 들은 척 한다가 이그노어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룸메에게 설명하는데 이그노어를 썼다는 건 내 룸메가 자꾸 나를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룸메가 refused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적게 되면 내 말을 무시한다는 느낌 전달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저는 부사 몇 가지 활용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데요. 여기 앞에다가 이분이라고 적으면 어떨까요? 심지어 최근에 바쁜 시험 기간 동안에도 이분을 드니까 조금 더 의미가 살겠죠? 그리고 초대하는 건 초대하는 건데 정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초대한다는 느낌 regular이라는 부사 넣어주면 어떨까 싶고요. 그가 듣기를 거부한다. 내 말을 재차 무시한다. refuse라는 동사 앞에다가 반복적으로 내 말 듣기를 거부한다라는 부사 넣어주면 조금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전달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5단계 갈 건데요. 그 전에 하나만 체크할게요. 여기서는 정관사 더보다는 hour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에 사람들을 초대한다. 자, 이번에 5단계죠. 우리가 총 지시문 3개 받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거에 대한 답변을 본론 3번째 단락에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숙박시설을 당신이 선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30자에서 50자 사이로 해서 스스로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작성하신 내용을 킹사일츠 첨삭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한 꼼꼼하고 정확한 첨삭을 제가 제공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내용 작성하실 때 아이디어 떠오르지 않으시면 이 부분 참조하셔도 돼요. 따라서 5단계 본론 3번째 단락은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수강생분들에게 제가 맡겨두는 거예요. 꼭 최선을 다해 작성해 주시고요. 첨삭도 봐주세요. 자, 이렇게 5단계까지 적었다는 가정하에서 6단계 클로징 멘트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너한테 편지 보내니까 당신의 조속한 답변을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단계 엔딩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게 친구한테 작성하는 게 아니까 포멀하게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이렇게 US faithfully를 적고 자신의 풀 네임을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너럴 라이팅 타스크 1 포멀하게 레터 어떻게 적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인포멀한 레터는 어떻게 적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King's IELTS.